오늘 중서부 지역에는 한때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아침까지 빗방울 정도, 또 퇴근길 무렵이 되겠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부드럽게 시작하고 있지만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4도, 특히 모레 아침에는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로는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함께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질 위험성이 매우 크니까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인천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종일 대기질이 탁하겠고요. 그 밖에 영남과 제주 지역도 오후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안개나 도로 살얼음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 10.4도, 강릉 17.1도, 제주 17도로 비교적 온화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충청과 호남, 제주에 비나 눈이 조금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로고에는 새 차라는 뜻도 중고차라는 뜻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 당신과 함께해왔고 앞으로도 함께할 현대자동차라는 뜻만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현대자동차. 현대 서티파이드. 현대인증 중고차.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앞으로 위대해질 가능성들과 한편이 되어주는 곳. 창구는 대한민국 앱게임 스타트업의 꿈과 한편이 되어 가장 멋진 팀플레이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플레이를 전 세계 모두의 플레이로 계속 함께 플레이. 구글 플레이. 올가을 당신이 가장 입고 싶은 옷은? 캐시미어. 캐시미어. 퀴닛, 미어 터지는 요청에 답하여 캐시미어를 더 버라이어티하게. 퀴닛.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샤크 에버파워 시스템 IQ 플러스. 먼지 양에 따라 흡입력과 스피드를 조절해주고 걷지만 해도 먼지를 알아서 비워주니까 청소를 파워풀하고 간편하게. 샤크. 내가 공부하는 이유? 공부할수록 성적이 오르니까.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내가 꿈꾸는 삶을 살 거니까. 내신부터 수능까지 어떤 이유든 메가패스.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는 늘 수호천사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존재가 수호천사의 일에 도전합니다. 자동차가 뭘 할 수 있다고? 차원이 다른 운전자 보조 시스템 프로액티브 케어 서비스와 놀라운 혁신적 기능을 탑재한 순수 전기차 더 뉴 i5. 드디어 비밀을 풀 수 있겠어요. 프로액티브 케어 서비스가 적용된 BMW 뉴 5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비렉스 안마베드. 안마 의자의 강력한 힘을 누워서 더 강력하게. 지금까지의 안마를 혁신합니다. 안마베드에 주무름과 두드림을 더해 더 완벽하게. 마침내 혁신적 안마베드의 완성. 코웨이 비렉스. 이 놀라운 차이 직접 체험해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더 컬러풀해지려면 영양은 더 멀티플해야죠. 건강은 기초 영양에서 시작되니까. 센트룸은 22가지 비타민 미네랄을 빈틈없이 채워줍니다. 영양은 멀티플, 인생은 컬러풀. 센트룸. 오를까 내릴까. 집 대출이자 부담은 느는데 어쩌면 좋죠? 지금은 반등의 추세가 세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읽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오염이 강해도 자연은 더 강해요. 결국 이렇게 깨끗이 되돌려 놓으니까 자연의 놀라운 세척력. 프로시가 잠시 빌려쓰고 자연에 다시 돌려줍니다. 0세부터 100세 그리고 지구까지 자연의 놀라운 세척력을 모두에게. 프로시. 앞으로 위대해질 가능성들과 한편이 되어주는 곳. 창구는 대한민국 앱게임 스타트업의 꿈과 한편이 되어 가장 멋진 팀 플레이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플레이를 전 세계 모두의 플레이로. 계속 함께 플레이. 구글 플레이.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감속하다가 다시 속도를 위반하는 행위가 양방향 단속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얌체 오토바이까지 단속 가능한데요.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돌반지 한돈이 40만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금값이 한 달 새 10% 이상 상승했는데요. 금값 급등에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가상화폐까지 상승하고 있다는데요.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에서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탈모 판시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겠죠? 아, 시작부터 드셔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는요? 괜히 반맥이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린. 오늘부터 풍성. 누가의 시그니처 모션 N모션 프로. 척추를 위한 의료기기 누가 베스트 N모션 프로. 잘 먹고 잘 자고 메이킨으로 잘 비우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오늘도 모레도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오늘의 커피가 기대되는 건 백도씨라 더 깊어서 바리스타처럼 섬세해서 이토록 깊고 섬세한 쿠쿠 스팀백 바리스타 정수기. 타임! 어머나, 얼마 전에 갈았는데 생돈 날리겠네. 티스테이션 타임! 생돈을 왜 날려? 실수로 타이어가 파손돼도 티스테이션 타임. 티스테이션.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가탄이 필요할 때입니다.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찾았다. 내 피부를 위한 콜라겐. 피부 콜라겐과 동일 구조. 디어퀸 GPH 콜라겐. 뷰티 인사이트
디아킨. 여행할 땐 하루 평균 2만 보 이상은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발걸음이 가볍고 편해야 더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잖아요. 함께하는 여행. 그래서 전 르무통을 신어요. 아 뜨거. 어우 뜨거. 온도 왜 이래? 불안하지? 온수 나비행 기술을 써봐. 동시에 써도 일정한 온수 온도. 국가대표 컨덴싱.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도주 등의 금고형 이상으로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확대된 얘기인데요. 의사단체가 반발하며 헌법 소원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병원 복도나 환자 앞에서 뺨을 때리고 전공의를 폭행하는 지도교수.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한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쇠파이프로 구타를 당하고 또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뺨을 맞는 등 지속적인 폭행과 또 폭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 시행 첫날이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이런 폭행이 있었던 건데요. 병원 측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이제 교육수련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다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고요. 폭행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범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교수의 의사 면허가 역시 취소될 수 있는 겁니다.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 또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 의료인에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의사 면허가 취소될 경우 재발급 심사를 받고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사면허 취소법 시행 이전에는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업무상 비밀 누설 같은 의료법 위반 시에만 의사면허가 취소가 됐었는데요. 범죄 구분 상관없이 그냥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실형을 살거나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거나 이제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의사 면허를 전부 박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직업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 관련해 가지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의사 면허 박탈에는 해당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면허 취소법 시행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의료행위와 관련된 어떤 잘못이나 범실이 있다면은 당연히 이제 평가를 받고 처벌을 받고 하는 부분이지만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금전적인 문제로 어떤 이제 그 형벌을 받았을 때도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기존에 잘 기능하던 부분을 삭제시키듯이 없앨 것인가, 기회를 다시 주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법에 있어서 적용에 있어서도 최소주의의 원칙을 어긋난다고 이제 해석하고 있고요. 2000년 7월 의료법 개정 전에는 지금처럼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기도 했었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모든 형사 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를 취소를 시켰었어요. 7월 달에 그 법이 개정되면서 의사들은 의료에 관련된 범죄니 형사 처벌만 면허 취소를 시키는 걸로 완화를 했었습니다. 복귀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는 게 그 전문인들한테 부여된 고도의 윤리적인 책임에 따른 겁니다. 지난 1월 한 의사의 음주운전 사고로 의사면허 취소 논란이 다시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 후 현장에서 달아냈던 남성. 피해자는 결국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운전자는 다름 아닌 의사였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요. 해당 의사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정 법안 시행 이후로는 면허가 이제 취소가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모두 526명이었습니다.
이 중 209명이 면허를 재교부받았는데요. 면허 재교부에 대한 기준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14곳을 돌며 의료용 마약을 181회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당시 처방 의사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요. 면허를 취소당해도 다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약 관련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10명 중 3명이 재교부를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개정안 시행 이후 면허 재교부 여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고 지정된 교육 이수를 통해 최종 면허 재교부를 승인받는다는 병원 목표고. 추가가 된 거죠. 의료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 하겠다라는 정도만 되어 있고. 환자 권리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자비로 40시간 이상 이수를 하면 의사 면허가 재교부가 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재교부 기준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네, 그런 의료 윤리 교육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과연 그 제2, 제3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자, 법무사와 세무사 등 대부분의 주요 전문직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자, 회계사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5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하기도 한데요. 의료인들도 공익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 어떤 기능적인, 기술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조되는 이제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우리나라의 금고형보다 낮은 벌금형에도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안 처분으로서 직업금지 명령을 같이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법정 판결이 있으면 면허 취소도 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미국의 경우도 대부분의 주에서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이나 유죄를 판결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합니다. 의사면허 취소법 시행에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는 의료계. 범죄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이런 범죄적인 형태까지 가해 있는 그런 인구에 대해서 그 감싸기를 한다든지 선처를 바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 인력의 어떤 직업적인 안정성을 위해서는 좀 이 법안이 합리적으로 그런 이성적으로 좀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잣대는 수용하지만 의료 업무와 연관이 없는 과실로 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결국 의사협회의 입장입니다. 의료인으로서의 직무와 사명이 있는데 면허에 있어서는 좀 너무 폭넓게 보호가 됐던 거 아닌가. 형평성을 따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개정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환자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이 많은 만큼 강화된 제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급등하는 금값, 오름세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돌반지 한돈이 40만 원에 육박하는 등 금값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자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늘며 금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금값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직후인 지난달 10일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한 달 사이 10%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금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요새는 많이 올라가지고 전에는 두 돈으로도 해주던 걸 요새는 한 돈으로도 하고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돌반지 한 돈에 세공비까지 약 40만 원. 이렇다 보니 가지고 있는 금을 판매하려는 문의도 늘었다고요. 돌반지 같은 경우에 한 돈에 40만 원 가까이 하게 돼서 금을 사시겠다는 분들은 이제 많이 좀 신중해지신 그런 상태고요. 예전에는 별로 판매도 안 됐던 1g짜리 반돈 이런 거 찾으시는 분도 있고요.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17일 기준 금 1g 가격이 약 8만 3천 원까지 상승했는데요. 금값 상승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우리 자본 도피라고 부르고요. 불확실성이 높다면 아마도 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란 별칭 때문인지 최근 덩달아 강세입니다. 최근 투자 자산들의 시세가 이렇자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의 거래 대금은 줄고 금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 대금이 급증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도 연일 강세를 보이며 지난 17일 5천만 원 선을 다시 넘었습니다. 시장엔 다시 비트코인 1억 원 설이 떠도는데요. 국내 시각으로 지난 16일 약 4% 급등하며 오전에 5천만 원을 돌파한 비트코인은 연중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강세는 중동의 불안한 정세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 증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가능성이 더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주인데요. 하지만 ETF가 상장됐다고 매번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어서 과도한 기대감이라는 비관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6일 심사기간 연장을 발표하며 시장의 차익 실현 욕구가 감소했는데요. 전날인 15일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 지원 전망이 확산, 3만 5천 달러 초반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항상 ETF가 될 것 같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요. 하지만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신규 투자자가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살 사람들이 ETF를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물 시장에서 수요가 빠져서 ETF 시장에 수요가 생기는데 수요 증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극적이게 나타날 확률은 아주 낮다라는 겁니다. 바로 어제인 22일에는 세계 최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미국 시장 철수를 선언, 비트코인이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손실을 본 투자자 중에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절대 안전자산이 될 수는 없고요. 최소한 현재로는요. 그 투자자들 중에 다른 리스크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착시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유통업계는 할인 전쟁 중.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요? 유통가 할인 행사 소식 들어보셨나요? 요즘 유통가는 할인 경쟁이 불고 있습니다. 엘사가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우승을 기념해 29% 할인에 돌입하자 S사는 30% 할인 맞불 작전에 나섰는데요. 여기에 대형 유통 매장들도 연간 최대 할인 행사에 돌입하며 유통가의 할인 행사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할인 행사 전쟁 속 할인 조건과 가격, 수량 등까지 꼭 따져봐야겠습니다. 온라인 할인 행사에 수만 명이 접속하며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제품당 500대 한정 판매. 1시간 50분 만에 제품 소진으로 종료됐습니다. 허탈한 소비자들은 빛 좋은 개살구란 반응인데요. 대형마트 할인도 비슷합니다. 묶음 상품을 낱개보다 비싸게 파는 번들플레이션이 논란인데요. 플러스 이런 것도 많잖아요. 묶어 있는 게 좀 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막상 낱개로 다 계산해 보거나 해보면 더 비쌀 때가 좀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계산을 하고 구매를 하게 돼요. 개당 980원에 판매하고 있는 컵라면 6개 묶음 가격은 5,980원으로 한 개당 약 997원으로 낱개보다 더 비쌉니다. 커피도 마찬가지. 10개 묶음은 개당 210원인데 150개 묶음은 개당 212원입니다. 더 많이 사는 소비자가 오히려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는 셈인데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으로 정부가 칼을 빼들자 유통식품업계가 최근 고물가 속에 용량을 줄이거나 더 저렴한 원료를 쓰는 등 기업의 꼼수 인상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내용물을 줄이는 스킨플레이션도 기승을 부리는데요. 주스 같은 경우에 과일 함량은 줄고 근데 가격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소비자가 보기에는 이거 뭐지 약간 배신감이 느끼는 것 같아요. 성분을 변경을 했다고 하면은 사전에 고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렌지 주스의 100% 과즙 함량은 80%로 줄였습니다. 100% 올리브오일을 사용한다던 한 치킨 업체는 해바라기유 혼합으로 바꿨습니다. 제품 가격은 그냥 놔둔 채로 소비자의 어떤 착각이나 이런 거를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효과가 충분히 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교묘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압박 등 정부의 지나친 개입의 부작용으로 눈속임 인상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양을 줄였다.
뭐 개수를 줄였다라는 것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를 하는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킨플레이션은 해외에서도 논란입니다. 캐나다의 큐사 식품업체는 그래놀라 바에 들어가는 코코아 버터를 값싼 파뮤로 대체했습니다. 영국 시사 대형 유통업체는 올리브 스프레드의 올리브 오일 함량을 21%에서 10%로 줄이고 아보카도 함량을 조정하는 등 제품 함량을 낮췄습니다. 프랑스와 브라질에서는 제품 용량이 줄어들 때 소비자들에게 경고 딱지를 붙이며 알리는 것을 의무화했는데요. 독일과 러시아도 인플레이션 관련 고지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고물가 속 각종 변종 꼼수가 기승을 부리며 소비자들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해법이 장바구니를 가볍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은행의 역대급 이자 이익에 횡재세가 도입될까요? 국내 은행들이 올해 3분기까지 44조 원에 이르는 이자 수익을 거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국내 은행의 1에서 3분기 누적 당기 순이익은 19조 5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2% 증가했습니다. 대출 증가로 인한 이자 이익인 건데요. 이자 이익은 44조 2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 8.9%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이어지며 기업과 가계,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대출인 무수익 여신 규모가 기업과 가계 모두 20%를 넘기며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고금리에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의 역대급 이자 수익에 금융위원장은 동네, 골목 상권은 붕괴가 우려되는데 은행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고 있다며 체감 방안을 요구했는데요.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은행들이 역대급 이익을 내자 독과점 구조 속 고금리 이자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치권은 횡재세까지 언급하며 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출 기준금리가 3.5%에다가 가상금리를 3을 더하게 되면 한 6.5% 정도 됩니다. 가상금리를 예년에는 1.5를 더하다가 지금은 3을 더해서 더 많은 이자를 받아내게 되니까 은행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이익이 남은 겁니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가산금리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가계대출 억제에 맞춰 인상했다는 건데요. 은행 등 기업은 이익 규모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특별한 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순히 기준금리가 오르며 고금리에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렸으니 이런 갑작스러운 고수익에 따로 세금을 물리자는 개념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이익을 사회로 환원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다만 이걸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인데요. 법인세를 26% 받고 있는 우리나라 법인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또 40%를 받아서 이중과세가 된다. 반면 상당수 유럽 국가에서는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20% 이자를 초과했을 때 본인들이 매년 한 100만 원 정도 벌었다 그러면 120만 원을 벌었는 경우에 전체 이익의 40%를 횡재세로 부과하자. 이탈리아가 하고 있는 횡재세와 비슷한 수준이죠. 30-40% 정도를 횡재세로 거두어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쓰자. 이번 주 업은 부동산 침체에도 월 200이 넘는 고가 월세 거래가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 1년간 거래된 서울 연립 다세대 월세 거래는 5만여 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거래량은 6.9% 줄었지만 월세가 200만 원 이상인 고액 월세 거래는 438건에서 522건으로 19.2%나 증가했습니다. 고가 월세 거래는 주로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용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월세 거래가 감소함에도 고가 월세 거래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방증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번 주 다우는 비아파트 전세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되며 보증금 떼일 걱정에 전세 거래가 줄고 있는 가운데 특히 비아파트 전세 거래가 상대적으로 더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11월 중순까지 전국 주택 전체 전세 거래 총액은 181조 5천억 원, 이 중 아파트 비중이 80.4%,
B 아파트는 19.6%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전세 거래 총액 중 B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1년 주택 임대 실거래가가 발표된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은 초고가 월세 거래 증가와 B 아파트 전세 비중 감소 알아봤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할인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험표를 지참하면 영화관, 놀이동산, 커피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수험표 인증 이벤트는 개인정보 유출 등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험표를 대여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겠고요. 무엇보다 이벤트에 참여할 때는 개인정보가 적힌 수험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 역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빨간불인데도 신호를 무시하는 차량.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을 피해가면서 무법 주행이 펼쳐집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그 아이들이 걸려면 그 아이들을 피해서 운행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몰고 가다가 그 지점까지 포인트 그걸 지나고 나서부터는 속도를 내버리거든요.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속도 위반 등 스쿨존에서 16만 건의 사고가 발생했죠. 카메라를 피해가는 불법 주행을 잡기 위해 단속이 강화됐는데요. 카메라가 없는 것 같지만 어디에선가 찍히는 화면. 카메라 앞에서 잠깐 감속하다가 다시 속도를 내는 등 얌체 운전까지. 이걸 전부 단속할 수 있는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도입됐습니다. 카메라가 잘 보이지 않아도 단속될 수 있다는 그 현장을 밀착 카메라 24시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스쿨존. 스쿨존인데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한 주행이 이어지는데요. 버젓이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신호 위반은 물론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천만한 얌체 운전까지 계속됐죠. 빨간불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인데도 그냥 날아간다거나 그래서 애들이 거기 건너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빠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상황은 어떨까? 여기가 그래도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차량 운행이 워낙 많아요, 이쪽이. 왜냐하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버스가 없다 보니까 매일 1,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 역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없을 경우에는 불법 우회전 좌회전을 해버려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좀 위험한 순간이 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신호에 무작정 뛰어가는 아이. 위험한 순간은 계속되는데요. 통학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마련된 스쿨존. 하지만 속도나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죠. 단속 카메라 구간만 피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도입됐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스쿨존. 여기에서 양방향 무인 단속기 설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카메라 쪽으로 오는 차량들, 과속, 그다음에 신호 위반 두 가지를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카메라 한 대로 양방향 단속, 전방과 후방을 모두 단속할 수 있고 후방 카메라는 오토바이까지 단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왕복 2차로에 설치된 카메라, 전면 번호판과 후면 번호판 모두 촬영되죠. 실제로 이륜차 단속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후면 카메라를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도입한 바 있는데요. 이륜차 단속이 필요성이 제기되었었고 이륜차 같은 경우는 후면에 번호판이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전면 촬영을 하는 단속 방식으로는 단속이 곤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면 단속 기법을 저희들이 착안을 했었고 후면 단속 카메라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등 해외에서는 전면 번호판 시행 및 이륜차를 포함해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인식하는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양방향 무인 단속이 도입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점심 배달 시간이 되자 이륜차의 신호 위반이 쭉 이어지는데요. 저 오토바이인데 그죠?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다른 건 아니고. 네.
빨리 얘기. 알고 계셨는지 좀 여쭤보려고 빨간불에 지나가신 거. 아니 11시 반까지 여기를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 30분이 넘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금 오버돼갖고 빨리 가려고. 일반 차량과는 달리 CCTV 단속이 쉽지 않아서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륜차. 오토바이 뒷면까지도 이렇게 찍고. 그래요? 알고 계셨는지. 몰랐다고. 네. 과속과 신호 위반은 물론이고 헬멧을 잘 착용하지 않은 채로 차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불법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이 법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형평성 있게 그냥 진짜 필요한 데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50으로 달려도 되는데 갑자기 30으로 제한을 걸어놓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효과가 없을 거라고 말하는 배달 전문업체 직원.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인데 이제 그 구간에서 저희는 사람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 속도계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럼 이게 시야가 앞을 보다가 아예 아래로 내려가겠죠. 속도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구간에. 근데 이게 딱 내려갔다가 또 앞에 가면 갑자기 얘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뭐 대로나 이런 데 설치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애들이 특히 많이 다니고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그런 길가에 좀 설치하는 거는 좀 저희도 부담이 좀 되죠. 전혀 안 지켜진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7시 때는 안 지켜져요. 그때는 아마 배달 시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이 되자 먹자골목에 위치한 도로에 배달 오토바이가 많아졌습니다. 정말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이 속속 발견됐는데요. 안 지키고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저게 문제야. 배달 로봇 오토바이는 신호등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냥 쌩 하고 달려서 가고 아주 위험 부담이 있는 데가 여기예요. 아주 잘 설치하신 거예요. 그건. 기사들은 단속에 걸리는 것보다 배달이 늦을 때 경제적인 손해가 더욱 크다고 말합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거 배달 접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못 해요. 안 남아요. 신호만 잡혀도 5분이 걸려요. 그냥 신호 두세 개만 딱 걸리면 그냥 10분 먹어요. 독초가 있잖아. 위험한 불법 주행인 건 알지만 배달 수요 증가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빨리 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식으면 또 식었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리뷰가 가장 중요한데 리뷰도 굉장히 안 좋게 달리면 매장 이미지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기사님들이 신호 위반을 좀 해도 눈 감아주는 게 있지 않나. 계속되는 위법 행위 속 경찰이 직접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적발했는데요. 저거 안 가요. 진짜요. 돈 있게 아니라 취급하라고요? 네. 그래도 써야지. 하이바우를 다 들어갔네. 진짜 막혔어요, 저. 적발에도 핑계부터 대는 운전자.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됐죠. 고추장사세요. 심지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까지 적발했는데요. 이런 건 단속 카메라에도 잘 잡히지 않는다고요. 번호판을 왜 안 달았어요? 번호판. 번호판이 없는 이런 오토바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서 더욱 단속이 중요하죠. 번호판 절도 나가신 거예요? 번호판 절도 나간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년 정도 안 됐거든요. 1년 됐는데 계속 타고 다니고. 올해 아니 하진 않았어요. 오늘 이거는 이걸로 배달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끊임없는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심지어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 차량 누구 차예요? 제가 사장님 사준 거예요. 왜? 사장님이 사준 거예요. 사장님이 사주신 거라고? 근데 봐봐요. 지금 의무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보험이 안 들어있다고요. 돼 있어요.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정신이 안 나고.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으면 운행을 사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이날 1시간 동안 무려 4건 이상 적발됐죠. 특히 대학가 근처의 위치에서 배달 수요가 많아 인도주행 등 불법 주행이 계속됐습니다. 저 쌤, 뭐 처음 봐봤죠?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빨리. 그러니까 방송차게 생겼네. 횡단보도로 다니면 도로교통 27조 1항으로서 부의적 보호 위반 성립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정수하세요. 들어오시겠어요? 끌고 나오시면 단속 안 해요. 이거 파고졌기 때문에 저희 단속을 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13조 위반하셔가지고요. 지금 4만 원 적금 추천 있으니까 들어가십시오. 계속되는 불법 행위로 벌금을 올리자는 의견까지 나온 상황.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위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배달을 시키시는 분들도 있고 뭐 또 하는 우리 배달을 가야 되고 급한 마음에 안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죠. 보통 뭐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도 위로 올라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배달이 막 물려가지고 막 올라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보행자가 많은 이제 인도여서 위로 올라오시면 안 되는데 그런 걸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올라오셔가지고 단속보다도 중요한 건 운전자들의 태도 변화 아닐까요? 도로교통법 제13조를 위반하셨어요. 사람들 인도로 많이 다니잖아요. 단속하는 거예요. 설명하세요. 진짜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네. 도면 단속 카메라에 이어서 양방향 단속까지. 도로 위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인식 변화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그룹 BTS의 멤버들이 입대한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입대한 멤버들의 뒤를 이어 4명의 멤버가 한꺼번에 입대 소식을 알렸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육군 조교로 군복무 중인 진과 제이홉, 지난 9월 사회복무를 시작한 슈가에 이어 RM, 지민, B, 정국이 입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S 소속사는 어제 팬 커뮤니티를 통해 4명의 멤버들에 대한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입대 준비 소식이 알려진 후 정국은 팬 커뮤니티를 통해 다음 달 입대 예정이라며 심경의 글을 올렸는데요. 마음 한편이 무겁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팬들과의 소중한 추억이 떠올라 가슴이 따뜻해진다며 군대 전역 후 더 성장한 모습으로 무대 위에 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입대 준비 소식을 들은 팬들은 동반 입대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는데요.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입대 상황 등은 멤버들의 사생활로 알려주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멤버 전원의 재계약 소식을 전하며 2025년 완전체 활동을 예고했던 BTS 멤버들. 2025년에는 더 많은 추억을 같이 보내고 싶고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멋있게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합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멤버들의 바람처럼 2025년 완전체로 팬들 곁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데뷔 2년도 채 되지 않은 걸그룹 아이브가 첫 월드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Hi, we are I. We are so excited to announce our first Australian tour. 아이브는 지난주 일본 요코하마에서 첫 월드 투어 해외 공연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15일과 16일 이틀간 진행된 콘서트에서 무려 4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청난 인기네요. 아이브는 일본 주요 방송의 대표 음악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일본 내에서의 탄탄한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이번 아이브의 월드 투어는 지난달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7월 말까지 일본, 동남아시아, 미주, 유럽, 남미, 호주 등 총 19개국 27개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처음 일정이 공개된 후 일각에서는 데뷔 2년 된 아이브의 첫 월드 투어의 규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아이브는 11으로 데뷔한 이후 러브다이브, IM, 최근 1위를 한 베디까지 연속 히트시키고 올해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 열린 팬 콘서트 아시아 투어를 통해 총 9만 7천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글로벌한 인기를 실감케 했지만 회당 1만 명에서 2만 명 수용이 가능한 아레나급 대형 공연장에서의 단독 콘서트는 다소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처음 일정이 공개됐을 때는 19개국 27개 도시 일정이 빠듯한 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일본 요코하마 공연에서 4만 관객을 동원했고 현재 해외 티켓 판매량도 높은 수준이라서 첫 월드투어 시작을 잘 끊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브의 첫 월드 투어는 티켓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빠르게 표가 팔려나가고 있는데요. K-팝 콘서트 예매량을 조사하는 한 해외 업체 측에 따르면 내년 3월 미국 6개 도시에서 열리는 콘서트 티켓은 현재까지 82%가 넘게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또한 내년 6월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실내 경기장에서 열리는 콘서트는 현재 매진이 임박했으며 97%. 마돈나, 샘 스미스 등이 공연했던 프랑스 파리의 아레나 공연장 역시 잔여 좌석이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브라질, 호주 등 다른 나라들 역시 인기리에 판매 중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K-팝 그룹들이 처음 이제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에 진출할 때는 사실 웬만한 규모나 인기 있는 그룹이 아니면은 아레나급 공연장을 잡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같이 K-팝의 거대 스타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시장에서도 K-팝 그룹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제 웬만한 신인 그룹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고 반향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아레나급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브의 첫 월드 투어가 앞으로 어떤 화제를 일으킬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커피, 얼음, 아이스 커피. 커피, 얼음, 아이스 커피. 참 편리하죠? 커피와 얼음이 다 되니까. 커피 머신과 얼음 정수기의 절묘한 만남. 청혼 아이스 에스프레 카페. 사랑한다는 말은 지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해야 합니다. 오늘 한화생명이 당신의 내일을 지킬 테니 오래오래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 마시는 모닝커피. 다 아니라도 몇 시든 눈 뜨고 일어나 마시면 그게 모닝커피. 맥심 화이트 골드. 할리우드는 지난 5월부터 최저임금, 저작권료, AI 창작물 문제 등으로 작가와 배우들이 동반 총파업에 들어갔었는데요. 파업은 이달 초 종료됐지만 그 여파로 영화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대작들의 제작 일정 및 개봉이 연기됐었죠. 특히 지난 2021년 개봉 이후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SF 영화인 듄의 두 번째 시리즈는 내년 3월로. I see you. 1, 2편이 모두 국내 1000만 관객을 넘어선 아바타 3편은 내후년으로 개봉이 연기돼 많은 영화 팬들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할리우드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과 천의 얼굴 호아킨 피닉스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 나폴레옹의 개봉을 앞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I found the crown of France in the gutter and placed it atop my own head. 스스로 황제가 된 영웅 나폴레옹과 황제가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여인 조제핀의 스펙터클한 일대기를 그린 영화 나폴레옹. 특히 나폴레옹의 대표적인 전투인 워털루 전투, 마렌고 전투 등 압도적인 대규모의 전투 장면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The scale of everything is so massive. I wanted to do it all in one go. I'd have 300 men, 100 horses, and 11 cameras in the field. 그리고 나폴레옹과 조제핀의 드라마틱한 서사까지 세세하고 흥미롭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해외 매체들도 좋은 평가와 함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리들리 스콧과 호아킨 피닉스가 만들어낸 나폴레옹이 국내 관객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어제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7개월간 15개 업체에서 개발한 다양한 종류의 빵과 과자가 선보였는데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다양한 맛과 모양의 과자.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좋은데요. 맛이 어때요? 담백해요. 딱딱하지 않고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맛있는데 중독성이 있어요. 바로 요 신품종 가루쌀로 만든 과자입니다. 전국에서 가루쌀 생산 1위인 충청남도 부여를 찾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수확송이었는데요. 첫 수확이라 기분도 좋고 기대치도 좀 만땅이고 재배 기간이 짧고 병충해에 좀 강한 최신의 유전자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벼와 똑같은 방식으로 재배하지만 석 달 반 정도면 수확할 수 있어 다른 작물과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 10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개발된 가루쌀입니다. 전국 38개소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그중 올해 이곳 부여의 총 수확량은 700여 톤이 넘는다고요. 오늘은 저희가 그 생산한 그 가루벼를 그 정부에서 다 매입을 해주는 날이고요. 쉽게 하면 정부 수매한 날이죠, 오늘. 가루쌀은 수입밀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확대 보급되고 있는데요. 강도가 일반 쌀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분쇄가 잘 된다는 신품종 가루쌀. 물에 불리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재분 비용도 절약됩니다. 일반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안 가요. 하얗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색깔이 더 진합니다. 생김새는 일반 쌀과 같지만 색이 약간 하얗습니다. 딱딱해 가루를 내면 깨져버리는 일반 쌀. 그러기에 물에 불려 으깨다 보니 영양 손실도 큰데요. 가루쌀은 밀가루처럼 바로 재분이 가능하다고요. 수분 함량과 타품종 혼입률 등 4가지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는데요. 제한율을 냈더니 78.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등에 해당되겠습니다. 가루벼가 일반 벼와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그 가루벼 단지가 좀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생겨서 확대가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수매를 마쳤는데요. 이날 총 240여 톤의 가루쌀이 매입됐습니다. 여기 고정을 해가지고 이제 과자 공장으로 가지. 청주에 위치한 식품 공장. 가루쌀은 빵과 과자로 활용되는데요. 200도가 넘는 온도로 구워 쌀과자로 만들어집니다. 가루쌀하고 양파, 생양파를 갈아서 배합을 혼합을 해서 칩을 만듭니다. 반응도 좋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전분 구조가 밀과 비슷해 재분에 적합한 가루쌀. 가루쌀은 비타민 B, 미네랄 등 영양소가 풍부하고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소화를 돕는데요. 또한 글루텐이 없어 건강에 좋다고요. 오히려 이게 가루쌀 한 게 더 맛있고 고소함이 더 한 것 같아요. 가루쌀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맛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가루쌀. 가루쌀 생산을 지금 급속도로 늘리고 있거든요. 재배에서부터 소비 시장까지 다양하게 육성을 하다 보면 시장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변화하는 식품 소비 문화에 맞춰 우리 먹거리 가루쌀이 다양하게 활용되길 바랍니다. 어제 원주의 한 체육관. 특별한 겨울나기 준비가 한창인데요. 배추를 한가득 실은 트럭이 연이어 도착합니다. 총 1000포기 이상의 배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뭐 하시러 오신 거예요? 김장 봉사활동 왔습니다. 몇 포기나 담는 거예요? 1004포기 담는 겁니다. 1004포기요? 네. 오늘은 김장 담그는 날이라죠. 약 100명의 참가자들이 김장 도우미로 변신했습니다. 더울 것 같아. 2005년부터 시작해 19회를 맞이한 행사. 매년 나눔의 손길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손발을 맞춰가며 배추 한 포기마다 정성을 담아봅니다. 이 양념을 좀 골고루 못 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제가 김장 봉사는 사실은 처음 해보는 거지만 마음이 따뜻해지고 자기가 더 좋아요, 사실은. 매년 김장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는 어머님. 고수의 손길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안 먹으면 못 먹어요. 이렇게 바르는 것도 잘 발라야 돼요. 이렇게 골고루. 그 대신에 속도는 빨리. 김치 속을 잘 바르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어설픈 손길의 한 참가자.
연달아 애써 배추를 버무려 보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기 칼갈이 필요 없어요? 왜 같은 면만 4번째 바르고 계세요? 제가 처음 한번 해봐가지고요. 네,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처음에 이렇게 고죽을 바르고 한쪽 짚고 그냥 쭉쭉 문질르면 돼 이렇게 쭉쭉. 네. 집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김장. 봉사도우미 어머님들의 애정어린 잔소리에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네, 단순한데도 되게 많이 힘이 들어요. 아니 이게 생각보다 되게 무게도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김장하는 일 자체가.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작업에 허리 한 번 틀 새도 없었는데요. 애쓰는 봉사자들을 위해 새참 준비가 한창입니다. 김장하는데 수육이 빠질 수 없겠죠? 지금 3년째 매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제 손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줄 수 있다는 것이 만족이죠. 어느새 김장김치와 함께 먹을 수육이 완성되었습니다. 갓 삶아내온 수육. 역시 김장김치와 찰떡궁합으로 불릴만하죠. 금강산도 식후경. 이 맛에 힘들어도 김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직접 담근 김치에 수육 한 입이면 오늘의 피로도 싹 잊혀지는데요. 직접 담근 김치를 먹으니까 그 전에 이제 부모님께서 해주셨을 때 먹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고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맛있다. 응? 우리 집 김장보다 훨씬 더 잘 됐는데. 퀄리티가 사모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해요? 아니야. 더 맛있어. 자, 다시 힘을 내보는데요. 오늘 담근 김치를 포장합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등 약 3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라고요. 김치를 싣고 사랑을 전할 산타 트럭까지 준비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담아 만든 김치를 전달해 드리면 또 외로움을 달래시고 하시는 데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치 전달뿐 아니라 소외계층과 소통도 함께 하는데요. 올해로 93세를 맞이한 어르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김장해가지고 어르신이 드시라고 잘 먹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어떠세요? 맛있어요. 잘 무친 것 같아요. 훈훈한 말 한마디가 오며 가며 조용하던 집안이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 찹니다. 아프신 거 아니죠? 우리 손잡아도 낫네. 우리 손잡아 한 번도 안 해주네. 할머니 건강하세요. 고마워요. 건강하게. 세상 사서무겠기. 나눔에 참가한 이도, 나눔을 받은 이도 모두 행복해지는 마법 같은 하루네요. 최고. 너무 잘하시는데. 진짜 행복했어요. 아주 진짜 행복해요. 또 와요. 너무 좋아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니까 또 저희가 열심히 담근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회공헌 활동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소통과 배려를 통해서 언제나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맛있는 김치에 따스한 마음이 더해진 소통과 나눔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번 김장에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대나무를 먹어보라고요? 아니 이게 뭐 하는 방송이야? 아니 어쩌셨어? 한국수력원자력은 그립니다. 청정한 하늘만큼이나 청정한 에너지가 넘쳐나기를. 지구에 대한 걱정 없이 에너지를 누리는 날이 오기를. 탄소 중립 시대에 새로운 대안을 찾기를.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이 탄소 중립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갑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우리는 2인 가족입니다. 하지만 곧 3인 가족이 될 예정이죠. 혹시 또 아나요? 언젠간 4인 가족이 될지. 미래의 크기가 남다른 우리의 카니발은 4인승을 향하는
2인승입니다. 우리만의 스케일대로 더뉴 카니발. 한 분야의 전문가가 깊이가 다른 마스터가 되기까지 6만 시간. 이것이 렉서스만의 조용한 자신감. 오직 단 한 사람, 당신을 향해 달리다. 어센틱 럭셔리 렉서스. Don't draw the line anymore. Mars. Mars Golf. 감기엔 콜대원, 몸살엔 레드, 기침엔 블루, 콧물엔 그린. 증상별로 색다르게 다짜고짜 콜대원. 좌반. 압력줄을 없앤 새로운 압력 제어 시스템으로 소음은 사라지고 압력은 더 강해지다. 기대 그 이상의 기술. 쿠쿠 마스터 셰프 사일런스. 오늘을, 매 순간을 뒤흔들어 너의 빛으로. 내가 가장 빛나는 시간. 파리게이츠.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1에서 2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영하권의 추위가 시작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날 사랑한다 쓰면 안 될까 수천 번 날 읽고 다시 수만 번